시같이 창의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죠. 자, 이제 1번과 2번 학생에서 입력이 돼 있죠. 예시문 초안에서 1번과 2번 학생을 이제 만들었죠. 이렇게 만드는 것이 GPT 예시문에 1번과 2번으로 초안으로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바로 이 GPT가 그 예시문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이때 지시어를 넣어줘야 되죠. 즉 프롬프트를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에 보면은 여기는 서너 가지의 지금 프롬프트가 이제 등록되어 있는데요. 문장을 직설적으로 설명하고 함 또는 등으로 종료하라. 그 명사형 어미를 사용해 종료하라 이렇게 제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GPT가 명사형을 잘 모르는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육지책으로 뭐뭐함, 뭐뭐 등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니까 그래도 조금 더 현재형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자, 그럼 예시문 초안을 이런 프롬프트에 의해서 이제 생성하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생성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은 예시문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근데 만들었는데 성격이 활발하고 교우 관계가 원만한 학생으로 수업 참여와 게임 공헌도가 대한 설명,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이런 경우가 이제 바로 무작위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그거를 0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이 사람은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의 교관계도 원만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수에 대한 능력은 낮지만 패스를 보는 시야가 매우 넓어 시합 상황에서도 동료들 중 찬스가 되는 동료에게 공을 패스하여 게임 공헌도가 높다. 아까보다는 조금 낮게 설명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설명해 보면은 왜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되냐면 예시문 초안 자체가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주변 교육관계 원만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배드민턴 세 번째과 관계없이 그냥 종합의견 쓰듯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포함해서 이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그걸 참고해서 한번 보시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약문을 작성하겠는데 요약문은 이게 좀 길다 싶었을 때 요약해서 만들어 주는데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나왔네요. 이 사람은 활발하고 주변과 관계도 원만하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권위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네요. 즉 예시문 초안 자체가 행발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선 그걸 설명하고 가죠. 자, 그럼 두 번째 학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프롬프트를 가지고 만드는데 예시문 초안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장을 사용한다겠죠. 지시문을 똑같은 지시문입니다. 그리고 예시문 초안은 기본 동작과 연결 동작을 꾸준히 연습한 결과 전체 음악에 맞추는 시간에 실력을 발휘함. 이렇게 됐네요. 좀 어색하긴 하네. 이것도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작성되는지. 기본 동작과 연결 동작을 꾸준히 연습한 결과로 조금 낫네요. 이거보다는 전체 음악에 맞추는 시간에 실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직설적인로 설명하라고 요약하라고 했어요. 한번 보죠. 자, 무작위성을 한번 바꿔볼게요. 다시 한번 어떻게 바뀌는지. 무작위성을 한 7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학생은 기본 동작과 연결 동작 꾸준히 연습한 결과로 전체를 맞추는 시간에 실력을 발휘하였다. 비슷하네요. 짧으니까. 그 다음에 위에 게 조금 더 내용이 달라지네요. 7로 바꿨더니 이와 같이 이 템퍼러처를 숫자를 증가시키면은 소설 쓰게 되고요. 이렇게 0을 하면은 법률 용어 같이 정확한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예시문을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 이 만들어진 예시문은 여기에서 이렇게 체크아웃하면 다시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시문을
함수에서 불러오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정용 예시문으로 다시 저장해야 되죠. 그래서 수정할 수 있는 예시문으로 모아둔 시트가 종합 일람표 시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예시문 가져오기가 있어요. 이건 GPT 예시문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예시문, 지금 작성했던 예시문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대로 수정할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복사해서 한글에 집어넣어서 편집할 수도 있고, 뭐 생기부에 그냥 붙여넣기 할 수도 되어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일반 예시문을 모아둔 시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예시문 시트는요, 여기 분류 마찬가지로 이제 체육 관련, 뭐 음악 관련, 체육 음악 뭐 여러 가지 이제 분류를 나름대로 해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본인에 맞게 분류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동아리는 음악 줄넘기, 뭐 요가, 그다음 방송 댄스 이런 것 등을 이제 등록해 놨습니다. 이것도 선생님들이 맡은 동아리에 맞게 이 예시문들을 미리 작성해 두시면 되겠고, 여기에 쓰이는 예시문을 그냥 쓰시고 싶으면은 그대로 동아리만 검색해서 쓰셔도 되고요. 이 예시문이 개수가 제가 나름대로 모았는데 꽤 되네요. 1352개나 되네요. 그래서 여기 웬만한 동아리는 여기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없으시면은 그 동아리를 여기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등록된 예시문이 바로 예시문 초안 만들기에서 여기서 활용되게 돼요. 그리고 이 배드민턴 동아리라게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요가 동아리로 바꿔주게 되면요,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나타나는 그 예시문 예안들이 모두 요가에 관련된 것만 나와요. 요가의 기본 자세를 익히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도 기본 동작, 기본 요가만 이렇게 나오게 되죠. 즉 여기에 입력되는 동아리 영역에 입력되는 동아리가 바로 일반 시트에 있는 이 동아리에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음악 줄넘기라 해도 음악만 쳐도 음악 줄넘기에 관련된 이 예시문들이 이제 리스트로 떠오르게 되죠. 이곳에서 동아리 영역이라는 것은 불러올 목록을, 즉 일반 시트에서 불러올 목록을 어떤 걸 불러오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 세특은 뭐냐면요, 세특은 조금 더 자세한 거예요. 그리고 세밀하게 등록된 거죠. 보통 이제 자율 동아리 쓸 때 많이 쓰는 것들이죠. 따라서 이 세특은요, 여기 예시문 초안 만들기의 세부 능력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그 GPT 인증키가 없다 그러면요, 그냥 예시문 초안만 활용하시면 돼요. 여기 종합 일람표에서 예시문 가져오기 하면요, 이 GPT하고 GPT 요약문은 안 와요. 작성하지 않으면. 이것만 가지고 여기서 수정해서 그냥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롬프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는 GPT가 이 프롬프트를 받아서 일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프롬프트 그 문장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지시되어야만 GPT가 정확하게 일을 할 수가 있죠. 시를 써라. 그러면 시를 쓰게 되죠. 근데 시를 쓰고 소설도 써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를 써야 될지 소설을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침 인사를 시켜놓고 저녁 말을 요구하면은 GPT가 뭘 할지 모르죠. 이런 거 마찬가지로 서로 반대되는 상황을 요구하면은 GPT가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죠. 간단 명료하고 정확한 논리적으로 이 프롬프트는 작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프롬프트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프롬프트 한 서너 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시문들이 요가에 된 거죠. 따라서 이 프롬프트에서도 여기에 다음 문장을 직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 문장을 요가의 용어를 사용하여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수정해도 되죠. 그러면은 이 GPT가 여기서 만들 때 요가 용어를 가져다가 생성되게 되는 거죠.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어조 있죠. 이 어조는 그 연설문 같은 거 만들 때는 뭐 감동적으로 온화한 표현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건 생기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따라서 이건 직설적으로 아니면 권위적으로 아니면 선생님 입장에서 뭐 아니면 현재 시점으로 이런 것 등으로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 프롬프트는요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최대 20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요. 한번 등록하셔서 직접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전 제 블로그에 엑셀로 만들어져서 지금도 많이 선생님들 사랑받고 있는 동아리 평가 예시문 작성 엑셀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이제 구글 시트용으로 변환해서 GPT를 접목한 겁니다. 뭐 특별한 아이디어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GPT를 활용하려면은 금전적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많은 돈은 안 들어가지만 가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 이렇게 많이 활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쓰시던 엑셀 프로그램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또 구글 시트의 장점이 공동 작업이지 않습니까? 동아리를 이런 거를 두 분이서 맡아서 하신다면은 이거를 이제 한 분의 계정에 올려놓고 편집 권한을 줘서 공동 작업을 하시면은 무난하게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사용하기 전에 도움말을 꼭 읽어보시고요. 도움말을 읽어보시고 제게 메일 보내는 일이 없도록